자, 오늘은 부당결부금지 원칙부터 보도록 합시다. 이 부당결부금지 원칙도 이번에 행정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행정법의 법원칙으로 올라가 있죠. 다만 좀 논란이 있는 게 종래 부당결부금지 원칙은 어떤 행정 작용할 때 그 행정 작용과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반대급부 또는 뭐 다른 행정 작용을 결부시키면 안 된다 해서 좀 포괄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행정기본법은 그렇지가 않고 자, 같이 보여드릴게요. 자, 보면 행정청은 행정 적용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 적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 또는 행정처분 이런 표현이 아니고 뭐죠?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굉장히 범위를 좁혀놨죠. 그래서 뭐 전통적으로 수익제 행정처분을 할 때 그때 부과하는 것 같은 의무를 붙이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저 옛날부터 부당결부금 정책에 논란이 됐었는데 당연히 적용됐었는데 지금 여러분 보신 26번 판례 같은 게 참 논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래 그 부당결부금지 원칙의 정의에 따르면 어떤 행정작용과 반대급부 다시 말이 잘못 나왔어요. 어떤 행정처분과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반대급부 또는 다른 행정처분을 결부시키면 안 된다. 이런 측면에서 부당결부금지 원칙을 이해하면 26번 판례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행정기본법처럼 어떠한 행정처분과 행정작용과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그냥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부당결부금지 원칙을 이해하면 지금 보시는 26번 판례는 부당결부금지 원칙으로 설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떤 처분과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다른 처분을 결부시키는 그런 경우거든요. 의무를 결부시킨 게 아니고 다른 처분을 결부시키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26번 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부당결부금지 원칙으로 풀기보다는 비례원칙 형태로 접근해서 비례원칙 위반 여부로 접근해서 푸는 게 훨씬 좋겠고 실제로 이따 보면 알겠지만 우리 판례도 부당결부금지 원칙이라는 표현보다는 비례원칙 차원에서 이 판례를 검토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수 면허를 받은 자가 어떤 음주운전 등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면허가 다 같이 취소가 될 거냐 아니면 하나만 취소될 거냐 뭐 그런 논의를 할 때 앞으로는 여러분은 부당결부금지 원칙으로 설명하지 마시고 이제는 이거를 비례원칙 위반 여부로 설명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옛날에 뭐 이런 이 복수 운전면허 취소에 대해서 이제 변호사 시험에 출제가 한번 된 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제 책도 아직까지는 이 복수 운전면허 취소에 대해서 부당결부금지 원칙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부당결부금지 원칙보다는 비례원칙 쪽에서 그쪽에 설명하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사실관계 자체는 어렵지가 않아요. 보면 일단 판결료지 2번을 먼저 봅시다. 2번을 보면 갑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40이면 거의 만취 상태죠. 만취 상태에서 배기량 125cc 2륜 자동차 오토바이를 운전했다란 이유로 갑이 지금 운전면허 갖고 있는 거 보면 일종 대형도 있고 일종 보통도 있고 일종 특수도 있죠. 이종소형까지. 이종소형은 오토바이 모는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양반은 운전이 생계수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뭐 일반적으로 저도 일종 대형을 갖고 있긴 하지만 일종 보통 죄송합니다. 일종 보통 갖고 있긴 하지만 일종 대형을 갖고 있는 것도 쉽지 않아요. 버스로 몰 수 있는 일종 대형을 갖고 있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인데 거기다가 일종 특수 뭐 앰뷸런스라든가 렉카를 몰 수 있는 일종 특수를 갖고 있다는 것은 이 양반이 이 원고가 운전이 생계수단이라는 것을 충분히 우리 예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고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 이륜 자동차를 몰았을 뿐인데 어차피 일종 대형, 일종 뭐 특수 이런 것들은 이륜 자동차와 관계가 없는데 아무 관계가 없는 일종 대형, 일종 특수, 일종 보통까지 취소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 과도한 제한이다. 그래서 비례원칙이 위반된다라고 이제 원고를 주장했던 거고 물론 이제 옛날 같으면 여기다가 이제 부당결부금지 원칙도 더해가지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사례는 이제 부당결부금지 원칙보다는 비례원칙으로 설명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원고는 내 위반 행위하고 별 관계가 없는 다른 면허까지 취소가 돼서 너무 과도한 침해다. 나 이거 다 취소당하면 뭐 먹고 사느냐. 이런 식으로 비례원칙 위반을 원고는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인데 판례는 비례원칙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죠. 물론 네가 이 면허를 다 취소가 당하면 뭐 운전이 생계인 너에게는 상당한 과도한 제한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방지해야 될 공익상의 필요가 훨씬 크다. 그래서 판결 요지 1번을 보면 자,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했을 때 운전면허 취소를 할지 여부는 이제 재량인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이 교통사고 증가,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춰봤을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해야 할 공익성의 필요가 훨씬 더 중요시 된다. 그래서 상대방 당신이 받을 불이익보다 훨씬 더 큰 거다. 그래서 당신이 좀 억울하겠고 조금 뭐 생계도 아무리 힘들 거고 여러 억울하겠지만 억울한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 음주운전 안 쓰면 남은 문제 안 생기겠죠. 그래서 너의 어떤 이익을 보호하는 것보다는 너의 면허를 싹 취소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다른 사람에게도 경고하는 그런 기능까지 생각해야 되니까 너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게 정당하다라고 판시했던 사건이죠. 옛날에 이제 이것과 유사한 사건이 있었는데 좀 다른 사건이 뭐였냐면 지금은 이륜 자동차,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했죠. 이 양반은 일종 보통, 일종 대형, 일종 특수 다 갖고 있는데 오토바이랑 별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일종 대형과 보통과 특수까지 취소해서 문제가 됐던 거고 판례는 그거 다 취소하는 거 어쩔 수 없다. 너는 앞으로 운전하지 말라. 그런 취지에서 이 판례가 이 사건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주장을 받아줬던 거고 1990년대쯤에 이런 판례가 있었죠. 역시 이제 일종 대형, 그 다음에 일종 보통부터 할게요. 일종 보통, 일종 대형, 그 다음에 게다가 일종 특수. 그래서 이 세 가지 면허를 갖고 있었던 원고예요. 그런데 이 원고가 지금 일종 특수로 몰 수 있는 레카를 음주 운전한 사건이 있었죠. 유명한 판례죠. 그래서 일종 보통, 일종 대형, 일종 특수 면허를 갖고 있는 어쨌든 일종 특수 갖고 있으면 운전이 생기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거고 그런 면허를 세 가지를 갖고 있는 원고가 레카, 일종 특수로 몰 수 있는 레카로 음주운전한 사건에서 이때 행정청이 일종 보통, 일종 대형, 일종 특수 모조리 다 취소했는데 그때 판례가 일종 대형, 일종 보통까지 취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가 보통 일종 보통과 일종 대형까지 취소한 것은 일단 이 양반이 운전이 생계수단이라는 걸 고려봤을 때 비례원칙 위반이고 동시에 일종 특수, 즉 레카는 일종 특수하고만 관계가 있는데 레카를 몰 수도 없는 일종 보통과 일종 대형까지 취소했으니 이것은 부당하게 결부한 거다. 그래서 이제 이 당시 이제 부당결부 금지 원칙 유형수도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부당결부 금지 원칙 위반이다. 이제 이런 취지로 판시를 했던 사건인데 문제는 이런 판시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사항 만약에 지금 현재 현행 행정기본법이 이제 지금 시행되잖아요. 현행 행정기본법 하에서는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메모장에 적어놓은 일종 보통, 일종 대형, 일종 특수 면허를 갖고 있는 자가 레카를 음주운전했는데 모든 면허를 다 취소당했거든요. 그때 우리 판례는 일종 보통과 일종 대형까지 취소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위반되고 그 다음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반한다. 이런 취지를 판시했는데 현행 행정기본법 하에서는 이때 부당결부금지 원칙을 이 사건에 붙일 수는 없고 여기서는 그냥 비례원칙 위반만 우리가 생각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현행정기본법은 어떤 행정작용과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의무를 부과했을 때만 부당결부금지 원칙을 언급하게 되니까 지금은 의무 부과 사항이 아니죠. 그냥 그러니까 레카하고 관계없는 일종 보통과 일종 특수까지 취소한 게 그게 이제 즉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처분을 같이 결부시켜서 취소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문제가 됐던 사건인데 지금 같으면 이거를 비례원칙으로만 설명하는 게 좋겠다. 굳이 부당결부금지 원칙까지 이제 현행 행정기본법에 근거해서 부당결부금지 원칙까지 이런 사건에 적용시키면 안 된다.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27번에 가면 또 하나 이제 부당결부금지 원칙을 보면 행정청이 수익적 처분하면서 지금 부담을 붙일 수 있다 하는데 이제 부담을 붙일 때 협약을 통해서 부담의 내용을 정할 수 있다. 유명한 판례죠. 수익적 행정처분하면서 부관으로 부담을 붙일 수 있는데 그 부담을 일방적으로 즉 행정처분 형태로 붙이게 할 수도 있고 상대방과 협의해서 그 내용을 협약 형태로 정하게 할 수도 있다. 유명한 판례고 특히 판결유지 1번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죠. 그런 거 중심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